예, 이렇게 지리학회에서 정말 학회에서 초대를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은 또 우동기 전 교육감님이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이 2명이나 출몰하는 것 같습니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원래 이제 생태 전환, 오늘 그 기후위기 이런 맥락에서 생태 전환 교육과 농촌 유학 이 주제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직접 연구를 하시는 건 아니어서 제가 조금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데요. 어떤 이런 초중등 교육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프레임으로 이렇게 교육을 변화시키고 혁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말씀을 함께 드리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현대사의 큰 흐름이 이제 50년대 거쳐서 산업화 시대 60, 70년대 너무 잘 아시잖아요. 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 시대를 거쳐서 그 이후 시대로 저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 이후 뭐 포스트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시대적 전환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화나 민주화라는 두 거대한 경제적, 사회, 정치적 변동을 통해서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이제 오른 거죠. 서구 근대화의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시민혁명이라는 두 경제적 변화, 사회, 정치적, 시민적 변화를 통해서 이제 선진국이라고 이름하는 혹은 뭐 근대사회라고 이름하는 어떤 형상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진국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선진국으로 왔고 이 시기에 많은 정권 교체 또 제가 속한 이제 교육 체제에 큰 변화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선진국을 우리가 이제 추격의 과정, 캣슈업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을 향해서 캣슈업의 과정, 추격의 과정을 했고 그게 성공적으로 전후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상당한 이제 변화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후진국에 있을 때는 모든 게 결핍의 시대잖아요. 그 결핍이라는 경제적 결핍뿐만 아니라 인권적 측면에서도 성인권 측면에서도 장애인 인권 측면 모든 면에서 결핍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주제, 가치, 원리 영역에서 최대주의적 확장의 노력을 하면 그게 선이고 그 방향에서 이제 질주해 왔는데 이걸 변화를 하고 보니까 저는 뭐 거대한 불균형, 거대한 균열, 거대한 갈등의 시대에 이렇게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이제 뭐 당연히 후진국형 문제 생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월사가면서 학교를 못 가는 거지만 지금은 풍요의 문제에 직면하는 거, 사이버 도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약 문제가 이제 청소년까지 지금 내려와. 이게 문제의 성격이 달라지는 어느 지점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화 시대를 거치면서 저도 뭐 학교 다니면서 학생운동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감옥도 갔던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은 권위주의에서 억압된 권리의 확장을 위한 투쟁과 어떻게 보면 전투적으로 이렇게 한 20, 30만을 거쳐왔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권리 보장이 됐는데 이제 권리와 권리의 충돌이 나오고 권리 속에는 자신의 이익, 사회재산을 포함해 자신의 이익이 부당하게 억압되거나 침해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익 추구의 권리도 포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우리 사회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화 산업화 이후 지금에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원리가 뭘까? 제가 가끔 저도 사회학을 해서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
최대 이익주의인 것 같아요. 이익의 최대화입니다. 모든 개인과 집단이 자신의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서 전투적으로 행위하고 있고 그것이 상호 충돌하는. 그게 이제 영역 간의 싸움거든. 여기 이제 지리교육과 하신 분들 있지만 초등교 교육에서도 영역 간의 국가교육과정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 여러 영역 간에 지림도 지리도 그랬죠. 영역 간에 치열한 어떻게 보면 이제 긴장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야,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격렬한 교육 경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평등 확대를 했는데 저 가끔 이런 일 합니다. 경제성장의 과정은 모두가 잘 사는 과정인데 모두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학부모와 못 사는 학부모의 분화 과정이죠. 우리나라처럼 가족주의와 교육 중시 사회에 있어서는 잘 살게 된 부모는 그걸 뭐 과소비를 안 해요. 그걸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니까 오히려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입시 경쟁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과잉 경쟁 사회를 우리 이 과잉 경쟁 사회를 적정 경쟁 사회로라도 바꾸자. 경쟁을 뭐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과잉 경쟁 사회를 적정 경쟁 사회로라도 바꾸는 노력을 하고 그게 이제 대학 입시라든가 이런 제도 개편에서도 어떻게 나타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우리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마이너리티 그룹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고 이제 이런 새로운 균열들이 뭐 저출산 지방소비 학력감 감소 이거야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유되는 문제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에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선진국과도 경쟁하면서 우리가 저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을 더 혁신해 갈 것이냐 글로벌 선진교육으로서도 당당하고 선도적인 교육을 만들 거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나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제 3단계 교육혁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나 붙여 권위주의 산업화 시대 권위주의 시대 1단계 교육혁명이 있었다면 2단계의 교육혁명이 있었고 지금 이 성과를 기초로 3단계 교육혁명을 해야 되는데 이 3단계 교육혁명은 전 선진국과 모든 나라들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미래도전 속에서 3단계 교육혁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셔널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들이 있잖아요. 뭐 지방소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도 있잖아요. 로컬한 수준에서도 새로운 미래도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영역, 뭐 여러 영역에서 대학이면 또 대학도 도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새로운 이제 환경과 도전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미래도전이 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우선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로 말함축을 했습니다. 일단 객관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지구촌화 혁명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AI 기술혁명이라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기후위기와 양극화 시대는 뭐랄까 사회적 어떤 지정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탈국경화라고 하는 측면, 산업적, 기술적 기반 자체가 성격 자체가 이제 AI 기술혁명을 통해서 쭉 변화를 하고 있는 거. 아까 조명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후위기라는 전혀 새로운 도전이 있고 저는 이제 사회경제적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 정치적 대립의 극도화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전 지구적인 공통의 현상이라는 생각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아까 뭐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도전들이 지구 공통의 도전, 내셔널한 도전, 그 다음에 로컬한 도전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의 화두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염두에 들어서
공존의 교육, 공존의 사회라는 생각을 이제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금 조명 선생님이 말씀하신 기후위기는 결국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문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법들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영역에서 보면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학업의 속도가 빠른 학생, 느린 학생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동안은 1등, 여기 이제 서울대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1등만 모여 있는 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교육은 1등주의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저희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한 사람 교육이다. 어은이 원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정치적, 사회적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입장 속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한 조사를 보면은 정치적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과는 밥도 먹기 싫다. 몇 프로일까요? 45%가 나왔다. 여기 아시아연구소의 조사입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사는 학부모, 못 사는 학부모, 강남과 있습니다. 제가 저기 영등포에 가면은 다문화 학생이 이미 70~80%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것을 어떻게 역발상을 해볼까? 그래서 중국계 국제학교로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학교는 모든 학생이 다 중국어하고 한국어는 이중언어를 갖고 있는 학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중언어 특구같이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영등포에는 이제 그쪽 대림동이 있고 신길동 뉴타운 지역이 있어요. 중산층 학부모님 웬 말이냐, 중국이 몰려오면 되겠냐 이게? 이제 중국 언어를 말하자면 하위 언어처럼 해가지고 그 엄청난 반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정책적 보류 상태에 들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꿈은 포기한, 거기다 약간 영어를 넣어서 3개 언어를 다 하는. 그리고 다문화 학생이니까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네이티브 환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생각, 역발상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엔 AI와 함께 살아가야 될 시점으로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그래서 공존이라는 화두를 저희가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꺼내 들었고요. 3단계 교육혁명인데 지난 우리가 1단계 교육혁명을 할 때는 서구와 겨루어서도 수출도 잘하고 기업도 잘 운영하는 1등 인재가 주요한 학생상이었거든요. 지난 10여 년간은 저희는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굉장히 높이 내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좀 확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얘기한 4가지 미래도전을 전제로 할 때 기존의 민주시민이라는 지배적인 학생상을 확장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교육과 모든 영역이 탈국경화가 되고 이미 세계가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다문화로도 와 있고 정주 외국인 국제 결혼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외국인 학생으로도 와 있고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민주시민이 되는 것만은 부족하다. 민주시민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아까 그 권리 얘기한 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당한 권리 시민이거든요. 시민권, 시티즌십에는 권리 문제가 있잖아요. 책임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책임도 강조를 하게 되지만, 그런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세계 시민형 민주시민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회경제적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이제 공존형 민주시민. 이걸 꼭 저희는 엄격하게, 이렇게 학자님들이 엄격하게 쓰면 공화형 인간, 이렇게도 표현하고, 공동체적 리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기술혁명에 대응해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형 직업 역량이었다면 굳이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AI 기반 기술 역량, 직업 역량을 갖는 그런 민주시민도 직업인으로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지금
기후위기로 상징되는 근대 산업문명 자체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사회의 녹색전환, 우리 삶의 녹색전환, 인간 자체의 녹색전환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압축해서 생태시민형 민주시민이 돼야 돼. 민주시민만, 에너지 과소비형 민주시민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초중등은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초중등 초등학교에서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여기 이제 선생님도 아마 계신 걸로 압니다. 어떻게 이런 생태 시민형 감수성이 스며들도록 할 것이냐, 환경을 통해서건 교육 과정을 통해서건 이제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시간하고 공간 요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면 세계 시민형을 어떻게 기를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합니다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원격 수업이 일반화됐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국제 공동 수업을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학생들하고 그냥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방문이 아니고 체험하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하는, 수업을 같이 하는 실시간 국제 공동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어나 일본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하고 할 때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아예 한국어로 하는, 그래서 동시통역 프로그램하고 줌하고 결합시켜 가지고 한 6개 언어는 이렇게 번역을 하게, 그래서 호주 학생들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시간대가 맞아서 하는 경우에 한국 학생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거기에 영어 자막이 들어가고 영어로 얘기하면 한국말 자막이 들어가는, 근데 약간 그런 시스템을 또 같이 해서 실시간 국제 공동 수업을 하고, 이제 결국은 비교문화적인 환경 속에 익스포저를 어떻게 많이 시킬 거냐, 이런 취지에서 이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꺼내든 게 이제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공존이 가능하려면 다른 사람 시선으로 한 주제를 봐야 하잖아요.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지금 밥도 안 먹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역지사지 공존형에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2번 정도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제 사실 많이 하는 거잖아요. 찬반으로, 첨예한 주제 찬반으로 나눠서 2라운드에서는 이제 찬반을 바꿔서 토론을 하게 하는, 적의 입장에서 토론을 하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일정한 탐색, 탐구, 리서치 과정을 조금씩 넣어서 최후에는 이제 훨씬 더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 AI는 뭐 엄청나게 코딩 교육도 시작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어 공교육에 뭐 AI 로봇 같은 걸, 영어 튜터 같은 걸 넣어보려고까지 하고 있고, 뭐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 환경이니까 저희가 지금 뭐 서울에서 최초로 뭐 급식 로봇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튀김하고 볶음은 이제 로봇이 하게 하기. 왜냐하면 폐암 문제가 많이, 조리종사가 폐암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되는데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안 돼가지고 빨리 보급을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아까 그걸 저희가 이제 압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 전환 교육.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시대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 아까 정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맥락이 이제 아마 같을 겁니다. 단지 저희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지구적 시스템 혹은 산업 시스템 전반적인 전환을 해야 되지만, 저희는 이제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교실 속에서 생활 양식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은 뭐 작지만 교육청에서 화장실에 가면, 여기 서울대 제가 화장실에 가보니까 무료 손시트가 있더라고요. 총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료 손티슈를 없애고 손수건을 좀 나눠주는 식으로 서울대부터 하면 어떨까. 저희가 없앴습니다. 저희만 하더라도 무료 손티슈 화장실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한 2억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화장실 그 비용만, 타월 비용만 이런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탄소 제로 실천학교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애니마 그 그룹하고 해서 뭐 이렇게 저희가 나중에 농촌유학 팟캐스트 자세하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지점들 하다 보니까 주로 전기더라고요. 한 43%가 전기예요. 그래서 노원구하고 저희가 노원구에는 학교 전체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탄소 제로를 목표로 그 전기 전환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교실에서 수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생태 전환 교육에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중에서 하나 농촌유학 마지막으로 45분까지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유학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목표는 농촌 방문이거나 체험이 아니고 한 학기 1년을 농촌에서 살아보는 겁니다. 농촌 체류 유학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생태 전환교육 입장에서 자연 친화적 생태 감수성을 어떻게 갈 거냐. 결국 생활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주목도 받았습니다. 뭐 영국 BBC에서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 주목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2학기에 신청 받으니까 지금 403명인가 400명이 지금 있습니다. 전남, 전북, 강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400명 엄청난 겁니다. 그런 입장이고 강남의 학부모는 이거 학원 보내야 되는데 조금 불안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약간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또 지속 가능하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보니까 관계인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주인구, 귀농 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촌에 들어가서 정주 정착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관광을 하거나 교류인구인데 중간에 관계인구라는 개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농촌 유학을 6개월이나 1년을 하면 그래서 이제 지금 도지사님들하고 명예도민증을 지금 주려고 협약을 거의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약간 지금 이 세계화 시대, 지구촌화 시대에서는 그다음 시공간적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 이 시기에서는 저는 이중 정체성, 삼중 정체성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우리 아이들이 저는 제2의 고향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지금 전북하고는 문학 농촌 유학, 테마형 농촌 유학을 지금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에 가면 김용태 시인이 있어요. 김용태 시인과 함께하는 그래서 아이들을 문학인이 되고 하고 싶은 부모님들은 좀 보내시오. 그러면 이게 학원일 것 같아요. 문학 학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의 학부모도 좀 보내시도록 이렇게 지금 좀 약간의 혁신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국제 공동 수업에 당연히 그 주제로 저희가 책자도 만들어서 지금 저희 우리 생태팀도 와 있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도 뭐 전투적으로 나름 살아온 입장인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전투적 민주주의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제 공존이 가능하려면 그리고 공존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민주주의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뭐 역지사지 같은 것도 가능을 하고 근데 저는 싸우고 투쟁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회가 역동적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공존의 영역으로 만들면 안 되는 역지사 문제지 않고 3대 7로 가자. 3칠제 민주주의로 가자. 그래서 7은 그냥 지금처럼 싸우자. 7은 또 정의를 위한 투쟁도 있잖아요. 약자들의 투쟁도 있고 장애인들의 투쟁도 있고 여성들의 투쟁도 있고 성소수자의 투쟁도 있고 뭐 하니까 그건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3 정도는 저는 이제 가치적, 이념적, 정책적 공존 영역을 만들어 갈 수는 없을까? 아까 이제 제가 공존이라는 말씀도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방소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 진보 여야 정당을 넘는 거잖아요. 지리학에서 관련된 많은 주제가 저는 공존에,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제 있잖아요. 솔직히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진지한 수기와 상호 입장을 존중하는 역지사지형 문제 해결 방법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도 여전히 싸울 일은 많으니까, 세상은 넓고 싸울 일이 많잖아요. 근데 다 싸울 필요는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기후위기 영역이 저는 대표적인 것 같아요. 뭐 원전 문제나 그 안에서 치열한 어느 지점이 있지만 나머지 많은 부분은 저는 머리를 맞대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공존과 역지사지의 이니셔티브를 배합하는 정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투를 통해서 내 입장을 관철하는 승리의 정치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공존의 정치를, 저는 이제 3만 그거 하자 이거 다 하길 그러고, 왜냐면 싸울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싸울 일이 많아요. 학생인권 조례 폐지한다 그러면 뭐 저도 막 천막농성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싸우는 지점이 있는데,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지방소멸 문제를 포함해서 저출생 문제를 포함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등등 교육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 쪽에 계신 분들에게도 조금의 시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